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이병주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 설명드릴 내용은 법인 회생 절차 100% 활용하기, 기업 회생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활용할지, 또 나의 채무자가 기업 회생을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타트업 회사한테 회생 파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우울한 이제 일이죠. 근데 이제 알아는 두셔야지 그 상황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소송 변호사를 하면서 도산 회생 분야의 전문가로 오랫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전에 있던 이제 로펌에서 일을 했었고 이제 환태평양 변호사회의 도산법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질문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이제 결국 이게 기업이 병이 났을 때죠. 이제 병이 또 가벼운 병이 났을 때는 해결이 되겠지만 이제 크게 병이 났을 때 어떻게 이걸 풀지가 이제 오늘 토론의 기본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부처님이 불교를 만든 이유가 생로병사에 대한 고민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생로병사가 있듯이 기업한테도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업이란 이름은 기업이 태어나는 것에 이제 보통 해당이 되죠. 근데 스타트업 회사의 경영난, 자금난은 기업의 병에 해당이 됩니다. 이 병은 이제 막 시작한 아직 어린 젊은 기업에도 생기고 뭐 10년, 20년 뭐 오래된 대기업한테도 생기죠. 이제 기업이 이 병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제 기업의 죽음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파산과 청산으로 기업이 없어지는 거고, 기업의 병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기업의 회생 절차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자금난은 자기 경영 책임, 경영 부진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경제 환경이 굉장히 악화될 때는 대규모 그 자금난과 이제 부도 회생이 생겼죠. 우리나라 IMF 경제 위기 때는 한국의 30대 재벌 중에 15개 재벌이 화이나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를 다 들어갔다가 나온 경험이 있고 2008년도 미국의 리만 사태 때에도 대규모의 그 도산 회생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제 기업의 자금난이 생겼을 때 회생 파산까지 오지 않는 이제 기본적인 치료 방법들이 있죠.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요약을 하면은 부채를 차입해 가지고 이제 운영 자금을 해결하는 거. 이 장점은 이제 주식 지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부채를 차입하는 건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 단점이 있죠. 이제 유상 증자를 해서 자본을 증자시키는 거. 이제 회사에 대한 기대들이 꽤 있을 때고 이 경우는 자본을 증자하면은 이제 부채 비율이 오히려 주니까 재무 구조를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그 대주주의 주식 지분이 감소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자구 노력은 수익성이 낮은 사업 분야를 이제 양도한다든지 뭐 비업무용 자산을 양도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고 이제 기업 매각 M&A가 이제 이런 병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적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고 좀 소극적으로 가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직 좀 어렵긴 하지만 아직 기업 가치가 인정이 되고 있고 협상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쓸 수 있는 정상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정상적인 해결책으로 자금난, 경영난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위기의 해결 방법으로 청산, 파산, 회생, 또 워크아웃, 또 기업이나 자산을 매각하는 이제 이 회생 파산의 일이 되겠죠. 이제 병의 원인을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은 회사가 채무 초과일 때 파산의 원인이 되고
이제 지급 정지일 때 파산이나 회생의 원인이 되는데, 이제 이거는 쉽게 부도가 나는 경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때 해결책은 최악의 경우는 이제 회사를 포기하는 거죠. 이제 이 기업의 죽음이고, 이게 상법상으로는 청산 절차라는 게 이제 있고요. 상법의 청산도 기업이 채무 초과가 되면은 파산 신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파산으로 가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절차로 들어갑니다. 이제 회사를 회생시키는 거, 이제 영어로는 이거를 이제 리해빌리테이션, 리오거나이제이션을 얘기하니까 기업을 이제 부활시키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회생 절차고, 미국은 이제 보통 챕터 11 절차라고 우리보다 훨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절차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에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서 은행들이 관리하는 워크아웃 절차가 꽤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법원이 하는 기업회생 절차하고 은행들이 관리하는 워크아웃 절차가 조금 약간 경쟁이나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파산이냐 회생이냐는 두 가지 답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어려울 때에도 기업을 매각해서 주주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양도해서 회사는 그대로 넘기고 이제 기존의 주주가 빠져나오는 방법, 아니면 회사는 그냥 놔두는데 회사 영업이나 자산을 팔아서 그거로 빚을 갚는 이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경우는 대주주가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뭐 담보를 제공해서 주식회사가 망했을 때 이제 개인 회사의 주인도 같이 채무를 부담하는 이제 그런 위기에 있는 상황에 이제 고려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이게 법원의 회생 절차를 이용해서 M&A 회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지금 돼 있고, 회생 신청을 하기 전 단계에서 회사가 이제 이렇게 급하게 팔 때는 아깝죠. 비싸게 팔 수가 없고. 근데 이거는 최선으로 간다기보다는 최악을 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회생을 실제로 신청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좀 다행스러운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회사를 포기하는 파산 청산, 회사를 다시 살리는 회생이나 워크아웃, 또는 그러니까 회사를 버려서 이제 개인이 살아나는 그 M&A 절차 세 가지가 비상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 회생 절차의 이제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돕게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이제 파산 회생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니까 이걸 영어로 이제 뱅크럽시 로여라고 하거든요. 파산 변호사죠. 파산 전문 변호사들이 돈을 많이 벌 때는 회사들이 많이 망할 때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IMF나 리만 사태 이럴 때 뱅크럽시 로펌들이 이제 활발했었고, 경기가 좋고 회사들이 안 망하면은 이제 뱅크럽시 로여들은 할 일이 별로 없다, 이런 이제 좀 역설적인 일들이 벌어져서, 뱅크럽시 로여는 이제 그 죽은 기업의 시체를 찾아서 헤매는 그런 하이에나 같은 변호사라는 그런 인상이 이제 소설 같은 데 좀 있죠. 근데 20몇 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해보면은 실제로 회사가 망해서 방법이 없을 때 법적인 절차로 기업과 개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기업의 회생도 불가능하고, 특히 개인들은 빚이 많아졌을 때는 경제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 법이 이제 그런 걸 좀 만들어준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긴장의 요소는, 회생 절차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이 감면되거나 면제되거나 유예되니까 이제 채무자의 눈물은 닦아주는 면이 있는데,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이제 억울하기가 짝이 없죠. 근데 이 법이 또 있으니까 억울한 거를 호소하기도 어려운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절차에 이제 그 균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유럽에서는 이 파산 절차가 귀족들끼리 이제 채권 채무가 있을 때 채무 초과가 되면은 그 망한 귀족의 재산을 묶어놓는, 꼼짝 못하게 만드는 채권자의 입장에 절차적인 면이 강하고, 일반적으로는 채권 추심을 이제 공평하게 하는 그런 면이 강해요. 그러니까 채무가 예를 들어 100억이 있는데 회사 재산이 50억밖에 없으면은 이제 절반씩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이제 무담보 채권만 있다고 치면은. 근데 이 절차가 없으면은, 파산 회생이 없으면은 이제 100억의 채권자들이 서로 자기가 먼저 받아가려고 이제 달려 들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우지만 싸워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공평한 이제 질서란 면이 있고, 빚진 채무자 기업이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빚진 자를 용서해주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는 갚아야 되는 거고, 채무를 못 갚았을 때는 용서가 없어요. 이제 옛날 로마 이런 시대에는 채무를 못 갚으면 끌어다가 사람까지도 노예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채무 노예는 없다고 해도 빚을 못 갚으면은 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죠. 평생 빚에 눌려서. 그런데 이제 이 도산법이 있어서 채권을 면제받아서 이제 이게 법적인 용서의 면이 있고, 그걸 통해서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적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법적 제도란 면이 있고, IMF 이후에 한동안은 이제 이 회생 절차를 통해 가지고 출자 전환을 하고 하면서 회생 절차가 크게 살아나고 채권자들도 이익을 본 이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자한테는 유리하고 채권자는 억울한 제도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두 사이에 균형을 잘 잡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회생 전문 변호사로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채무자 기업을 이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또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제도나 이제 법원 판사님들도 이 채권자들을 좀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채권자들이 억울하게 법으로 묶인 건 할 수가 없는데, 법으로 묶인 것 이상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일도 있습니다. 회생 제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는 법원에서 관리하는 거고, 기업 구조조정 워크아웃 절차는 은행이 관리합니다. 회생의 요건은 지급정지 부도 또는 채무 초과 또는 경영상 파탄의 어려움이에요. 이제 회생은, 그러니까 파산은 부도나 채무 초과여야지만 할 수가 있는데, 회생은 지금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 이대로 굴러가기 어렵다는 걸 설명을 하면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들어오면은 법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처럼 이 회생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중력이 강해가지고 그 민법, 상법의 우리 상식적인 법 절차가 막 왜곡되고 이렇게 이제 비틀어집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거를 잘 모르면은 이제 눈 뜨고 코 베이는 결과들이 생깁니다. 회생은 법인하고, 그러니까 주식회사 아닌 일반 법인도 가능해요. 이제 특히 병원들, 의료법 법인들이 회생을 많이 들어가고, 개인도 10억 이상 채무가 크면은 이 일반 회생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10억 미만의 채무자는 개인 회생 절차가 따로 간편하게 있고요. 신청 요건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고, 목적은 이제 채권자한테는 채무를 갚는 계획을 세우고, 채무자 회사는 요약하면 빚을 줄이는 거예요. 빚을 줄여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갚으려고 하는 제도고, 그 핵심은 이제 회생 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법의 원칙 제도는 개시결정한 인가 결정 후에 10년 동안 이제 분할 변제를 하도록 해서 시간 여유를 좀 주고, 그 다음에 원금과 이자를 감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무담보 채권이 10억인데 회생 계획으로 10억 중에 예를 들어서 뭐 2억은 10년 동안 분할 변제를 하고 8억은 면제시키는 그런 회생 계획이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큰 이익이죠. 근데 이 절차에서는 관계인 집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채권자들 다 모여서 투표로 이제 통과가 이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찬성을 못 받으면은 통과가 안 되는 면이 있고요. 그 저당권 이제 저당권자가 파산의 경우에는 회사가 파산을 들어가도 저당권을 행사해서 경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지장이 없는데 채무자 기업이 회생을 들어가면은 저당권 경매를 할 수가 없게 이제 제약돼 있어서 큰 제약이 있고 대신에 그 저당권 내 밸류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회생 계획으로 갚아줘야 된다는 그런 밸런싱이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이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변호사하고 같이 준비를 해가지고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내면은 일주일 이내에 무조건 포괄적 금지 명령이 이제 나오고요. 이거는 회사 재산을 이제 그 처분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채무를 변제를 못 받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은 채무자 회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들한테 는 이제 그 익스큐즈가 아주 분명해지죠. 내가 갚고 싶어도 법원의 명령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고 한 달 이내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고 이 과정에 약간의 어려움은 법원에서 이렇게 법으로 보호해 주는 대신에 회사의 경영에 대한 거를 법원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지출을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이제 원부자재 들어와야지 회생이 되니까. 근데 그거를 법원에 이제 보고받고 허가받는 절차가 좀 번잡하긴 한데 이제 뭐든지 뭐 기브앤테이크처럼 도움 받는 거에 대가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허들이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이 보통 회계사인데 이 회사가 회생이 가능한지를 이제 조사해서 보고서를 법원에 내요. 근데 이게 이제 회사를 계속 운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계속적 가치가 지금 회사를 청산시켰을 때 나오는 청산 밸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회생을 통해서 살아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법원에 보고하게 돼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 회사가 계속 기업 가치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진행을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점에서는 회생을 들어가려면 빨리 들어가는 게 좀 나을 수 있는 면이 있고 조사위원한테 잘 설명을 해야 되는 이제 부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채권자들이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채무자는 이의를 하고 그러면 일반 소송이 아닌 다른 이제 채권 확정 절차가 들어가고 회생 계획을 회사가 만들어 내면은 관계인 집회에 채권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고 법원에서 회생 계획 인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채무 변제를 해서 원칙은 10년 동안 갚아 나간 다음에 다 갚고 나서 종결을 하게 되는데 요새는 법원에서 오래 가지고 있고 싶어하지 않아서 회생 계획 통과되고 첫 번째 이제 1년치의 채무를 변제하면은 대부분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종결시켜 가지고 좀 자유롭게 이제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데 전통적인 회생 계획은 10년 동안 회생 채무를 변제하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20년 전, 10년 전에 이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IMF 때 들어갔던 큰 기업들은 회생회사 M&A로 다들 회사를 이제 법원에서 입찰해서 팔고 나왔어요.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한통운이거나 뭐 다 그런 걸 거쳤고. 근데 이게 요새는 성공 가능성이 확률이 좀 적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을 때 회생을 들어가서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법원도 권유하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아진 거는 M&A형 회생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회생 신청을 할 때 인수 희망자를 이제 미리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이 회사의 주식이든 뭐 자산이든 누가 양수하겠다는 거를 같이 회생 계획에 신청서에 이제 내면은 법원에서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했을 때 더 높은 사람이 안 나오면은 회사가 데리고 온 사람한테
이제 M&A를 시켜주겠다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법원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채무가 10억인 100억인데 요 인수자가 뭐 예를 들어서 20억 30억이라도 가지고 와서 넣으면은 채권자들한테 당장 한 20%는 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효과를 봐서 이거를 굉장히 이제 법원은 좋아하고, 선택의 고민은 결국에는 회생을 시키는데 회사는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어떨지, 나중에 다시 이제 같이 이 영어 회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되는 내용입니다. P플랜은 시작할 때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들이 많지 않으면은 2분의 1 동의를 미리 받아서 요 변제 계획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훨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게 있고, 네 번째 ARS 제도라는 거는 법원이 이제 워크아웃 절차에 약간 양보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워크아웃을 하다가 안 돼서 회생을 들어왔다, 뭐 은행하고 협의해서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이런 설명을 했을 때 신청하고 한 달 이내에 내리는 개시결정을 한 달, 그러니까 3달까지 이제 미뤄줘서 그때 잘 협의가 되면은 개시 신청을 취하하고 다시 이제 나갈 수 있다. 아주 그러니까 응급실에 들어왔다 나오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회생 신청을 고민하는 상황이 되면 요 지금 말씀드린 요한 네 가지 옵션들을 같이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생 신청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회사의 주식이나 자산을 팔아서 회생을 안 들어가고 해결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 대상이 됩니다. 시간 때문에 파산 절차는 다른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기업 구조조정 절차 워크아웃이 이게 일반 기업들은 굉장히 익숙한 절차인데, 스타트업들은 아직 이런 절차가 생소하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라는 법이 계속 이렇게 이제 갱신이 돼가지고, 이건 은행 단위 주도하는 이제 구조조정입니다. 전에는 그 채권 금액에 한도가 있어서 작은 회사들은 어려웠는데, 지금은 부실 징후 기업 자체가 이제 주거래 은행한테 요 워크아웃 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주거래 은행들이 협의해가지고 절차를 시작할 수가 있고, 이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채권 행사를 유예하거나 은행들이 또 이제 자구 노력을 하거나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은 은행들은 법원의 판사님들 지시를 안 받고 자기들이 이제 주인이 되니까 이걸 좀 좋아하는 게 있고, 회사들 입장에서는 잘 풀리면은 경영권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좀 선호가 되는 이제 제도입니다. 반대로 지금은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이제 내가 거래한, 그러니까 상거래 채권을 받아야 되는 회사, 내가 이제 자금을 대여해 준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을 들어가게 됐다. 이제 이러면 이제 돈을 떼어야 되는 고민스러운 상황이 되죠. 이 채권자의 고민에 대한 내용에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앨럿이 돼야 되는데, 회생 파산을 들어가면 개별 채권자가 막 달려가가지고 물건 가지고 나오는 노력이 이제 금지돼요. 그리고 회생 채무를 아예 갚을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소송도 회생 절차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담보권 실행도 회생은 못하게 돼 있고, 가압류 가처분 강제 경매를 진행했어도 스탑돼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한테는 프리즈 시키는 면이 돼서, 이거는 이제 그 상황에 어떻게 생각하면 막 분하다고 막 해도 이제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고, 이거를 그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위험한 거 하나는 이미 받은 변제를 다시 이제 뱉어내게 하는 부인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시 신청을 했는데 받아가거나, 아니 변제기가 아직 안 됐는데 이 회사가 망할 것 같다, 돈 내놔라 해가지고 돈을 받으면 이제 일단은 기쁘잖아요. 근데 또 특히 이제 주식 같은 거를 막 증권 실행해서 받아오면 이제 해결됐다 싶었는데, 이게
나중에 소송을 당해가지고 거꾸로 이제 뱉어내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그리고 도산법 절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긴 한데 여전히 채권자하고 이제 좀 다른 그 평형점에서 권리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법원의 판사님들도 채무자한테 유리하게 생각하고 채권자한테 억울하게 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법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가 있으니까 도산법을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거. 도산법 밖에서 내가 소송을 했으니까 문제 없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 소송을 도산법 절차 안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막 달리는 것도 이제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거. 구체적인 내용은 이 다음 순서에 최영재 변호사님이 좀 더 보충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결론으로 원래 처음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회사에 병이 나서 자금난이 생겨서 이제 자금을 차입해서 해결하고 싶은데 돈이 안 빌려지고 증자를 받아서 해결하고 싶은데 증자도 안 되고 M&A로 적절히 하고 싶은데 이것도 만만치 않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제 병이 발생을 했을 때 아까 다시 이제 오늘 설명 요약이 되는데 해결책이 이제 청산 파산 회사를 없애는 거, 회생과 워크아웃 회사를 이제 회생시키는 거, 기업이나 자산을 M&A로 매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살릴 것인가, 살리려고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포기하고 이제 죽을 것인가. 회사나 영업은 살리지만 이제 나는 그러니까 주주는 이제 빠져버릴 건가, 딴 데 넘기고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수없이 제가 이 일을 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까지 이게 병을 인정하지 않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생 신청, 파산 신청을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이제 몇 달을 하고 뭐 1년씩, 2년씩 고민을 이제 하다가 회사가 이제 점점 나빠지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은 반대로 회생 신청을 한다고 뭐 무조건 또 회사가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제도의 약간 약점이, 미국은 우리 회생에 해당되는 챕터 11이 굉장히 이제 일반화돼 가지고 미국의 큰 백화점은 전부 다 그 챕터 11 갖다 나왔고, 큰 항공사도 전부 다 회생을 한번 다 거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에 비하면은 회생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판단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게 하나 필요하고, 근데 대신에 어려울 때 회생 가능성이 이제 일부라도 있을 때 움직이는 게 좀 유리해요. 이제 그래야지 이 회생을 성공을 시킬 수 있는데 고민하다가 이제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 점에서는 민첩하고 좀 용감하게 선택을 하는 그 두 가지가 다 이제 특히 요 어려움이 생길 때 그 기업한테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는 그 일을 이제 잘 도와드리는 게 역할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리는 회생 절차의 기본적인 이해와 활용 대응 방법 설명드리고, 다음 순서는 채권자 입장에서 처리하는 고민에 대해서 최영재 변호사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